아니, 실제로 근데 주변에 결혼을 약간 망설이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일하고 육아를 같이 병행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는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약간 이중적인 애는 엄청 귀여운데 이제 그런 엄마들을 보면 좀 약간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런 게 많아요. 뭐 다 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좀 힘든 걸 좀 물려주기 싫고 애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또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키워보니까 너무 힘든 사회예요. 특히 저는 딸이 있는데 여자한테 너무 희생을 많이 변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자에 대한 희생을 너무 많이 강요받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딸한테 결혼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 낳기는커녕 결혼까지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 애 낳으면 다 내 인생 끝났다던 그 말은 농담 같은 진심이었던 걸까요? 이런 수준의 합계 출산율은 전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네, 전시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의 정말 익스트림한 수준의 출산율이고요. 작년에 인구학회에서 특별 세션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각계 전문가들을 이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까지 줄어들고 이런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없이 단순히 숫자가 줄어들고 어떻게 줄어들고 이거에만 너무 이제 논의가 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거의 밤 10시 반인가 거의 밤 11시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건물에서 이 교복을 입고 있는 거의 막 한 16살 같아 보이는 애들 한 10명 이렇게 내려와서 나온 거예요. 애들이 좀 늦게까지 노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노는 거 아니고 노는 거 아니다. 이게 저 위에 학원 있잖아. 3층에 1층은 호프집인데 2층은 뭐 PC방, 그 3층엔 학원이다. 근데 그런 교육 시스템 자체가 없는 영국에서 온 사람이 처음 보기에는 충격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초중고등학교 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경쟁 사회에서 너무 어렵게 살아왔고 대학 와서도 혹은 취업 장면에서도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다시 대인관계, 특히 평생을 같이 할 애인이나 혹은 파트너를 구하는 것도 역시 한편으로 얘기하면 또 경쟁 사회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다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소진되기가 쉽고요. 만약에 운 좋게 짝을 찾았다 할지라도 아이를 또다시 그 환경에 말하자면 몰아넣는 거기 때문에 그때 경험하는 죄책감이라든지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죠. 결국엔 이 경쟁 구도에서 나의 결혼이라든지 혹은 동거, 아이의 출생을 막는 지점들이 많고요. 그러나 모두가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일찍 나오셨네요? 아니요, 지금 평소에는 6시 반에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늦었어요. 이제 차가 곧 도착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느라 새벽 6시 반부터 집을 나선다는 지연 씨는 워킹맘입니다. 정말 차가 안 막히고 계획대로 바로 가면 1시간 반쯤 넘고 1시간 40분? 차가 막히면 2시간 반이 걸릴 때도 있고. 감사합니다. 환승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몇 번을 갈아타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 한번 갈아타고
지하철 내려서 또 버스를 타야 돼. 편도 2시간 30분, 왕복이면 무려 5시간이 걸린다는 지연 씨의 출퇴근길. 왠지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녹초가 되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거리면 경기도 말고 서울에 집을 구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지연 씨라고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 부모님한테 상황도 안 됐었지만 금전적 지원 없이 저희가 스스로 자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강서구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전세를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구해서 거주를 했는데, 회사가 또 양재로 옮겨지니까 회사 근처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전세도 마찬가지고. 맞벌이를 하니까 일단 대출이라도 많이 받으면 이걸 갚아갈 수 있는데, 서울은 그게 자체가 안 되니까 수도권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면 또 직장하고 너무 멀어지고. 고민 끝에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의 새 식구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데요. 제 친구가, 친한 친구가 5명인데 저하고 1명밖에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고 애가 있는 건 저뿐이에요. 예, 저는 원래 좀 애를 낳아서 풍족하게 키우는 게 어려우면 안 낳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떻게 제 일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우겼어요. 저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고, 아이를 키우고 싶었고, 그냥 너무 이뻐요, 보면. 그리고 커가는 게 신기하고, 뭐 말 처음 시작할 때 뭐 그림 하나도 조금 뭐가 달라지고 뭐 이러면 되게 감동스럽고. 가위바위보. 뭐야? 가위바위보. 엄마 이겼다. 엄마 먼저. 자, 이거 뭐야? 졌다고 울지 마라. 진 사람 울지 없기. 왕복 5시간 출퇴근해서 해방되는 일요일. 여기야. 오히려 주말은 거의 4시간을 못 갖고, 그냥 주말은 제일을 위한 날이라고 신랑이나 저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 시민 나오면 어떡해? 쉬고 싶을 만도 한데 지연 씨는 딸 곁을 떠나질 않습니다. 7, 1. 원래는 저희가 그냥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봐주는 데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하면서 아이를 찾아왔는데,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니까 저희는 회사를 가야 되고, 친정엄마 보고 좀 와서 봐달라고 이렇게 횟수가 조금 잦다 보니까 애 어린데 이렇게 어린이집 너무 장시간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친정엄마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어머니가 케어하시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딸과의 생이별. 그러나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중 5일은 외할머니 댁에서 이틀은 엄마 아빠의 품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덕분에 집안일은 아빠의 몫입니다. 아무래도 엄마랑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엄마랑 놀고, 저는 주로 살림 쪽으로. 놀아줄 때 같이 놀아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하루 종일 놀아달라고 하니까. 두 분 다 붙어서 놀아주기엔 시간이 부족하신 거예요? 네네. 새 식구가 오붓하게 밥 먹는 것도 주말뿐이라는데요. 사실 좀 골고루 먹여야 되는데 주말에만 데려오다 보니까 웬만하면 먹고 싶다는 거를 뭐 사주거나 해주거나 하는 편이에요. 봐봐, 내 머리 맞다 생선 만들고 있다니까요. 생선은 저희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네.
국물도 한번 먹어. 주인님 그 반찬들도 그러면 다 남편분이 하신 거예요? 대부분. 제가 요리를 못해가지고요. 신랑이 배웠어요. 인터넷 보고 신랑이 그래도 본인이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꼭꼭 다 씻고 그 다음에 물 한 잔. 아이는 곁에 두어도 눈 깜짝할 새 잘하는데요. 빨리 틀어줘요. 야! 네이버거 틀어달라 그래 아빠한테. 네이버거. 네이버거. 나 신비아보다 늦었거든. 나중에. 자기 전에 신비 아파트 극장판 틀어줄게. 자기. 아 진짜로. 응? 자주 보지 못하는 사이에 제이는 자기 주장이 강한 6살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텔레비전 안 봐도 되니까 안 볼게요. 아니야 일로 와. 제이 어디가? 안 봐도 돼요. 아니야 보자 일로 와. 틀었어. 제이야. 너 울어? 이제이. 알았어. 잠깐 엄마랑 얘기해. 쉬고 있을 거야. 주야. 내일이면 엄마 또 못 보는데 그래도 혼자 있고 싶어? 엄마는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사과 먹자. 엄마 사과 깎아줄게. 나는 사과가 안 먹어. 요즘 들어 부쩍 엄마 아빠에게 토라지는 일이 늘었다는데요. 제이 계속 이렇게 삐져있고 화내고 그러면은 엄마가 제이한테 어떻게 하겠어? 잘했어요 할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지? 응. 자, 얼른 화 풀자. 어떻게? 여기 앉아서 봐봐. 일요일 밤이 깊어질수록 제이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엄마 지연 씨. 행여나 이제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더 저렇게 아쉬운 마음에 저러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첫 애고 또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또 많지 않으니까 간혹 이제 아이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도 이게 어떻게 아이를 좀 꾸지람이 되니까 또 그렇게 또 하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또 그렇게 못 잡아주고 넘어가고 막 이럴 때가 좀 많아서 그러니까 요즘 좀 그런 부분들도 빨리 아이를 좀 데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건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어떻게 좀 제가 계속 많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언젠가 제이가 왜 나는 동생이 없어요? 물어봤다는데요. 엄마 아빠는 지금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헤어질 시간입니다. 제이 옷도 안 입히고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새벽에 옷 입히면 깨니까 보통 이렇게 안 끝나요. 그냥 잠옷에다가 그냥 이불 덮어가지고. 네. 출근 전 제이를 외할머니 댁에 데려다 줘야 하기 때문에 꼭 두새벽부터 움직여야 한다는데요. 도로 위엔 벌써 서울로 향하는 차들로 가득합니다. 벌써부터 좀 정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서울 거의 다 오면은 조금씩 이렇게 받아서다 해요. 지금 몇 시인데요? 지금 6시 4분입니다. 아직 꿈나라 속인 제이가 깰까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조용히 뒤돌아서는 엄마와 아빠. 전화할게. 응. 다시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최소 3일 이상은 못 보는데 좀 이렇게 맡기고 자고 나오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많이 짠하죠. 그리고 또 친정엄마도 이제 힘들 거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할머니 말도 잘 듣는지 또 월요일에 많이 피곤해하진 않는지 뭐 밥도 잘 먹는지 다 막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같은 회사 직장 동료라는 지현 씨 부부. 오늘은 남편과 함께 출근한 덕에 출근 전쟁은 면했는데요. 남편이 출장 가는 날이면 다시 왕복 5시간의 여정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시각 할머니 댁에서 잠이 깬 제이는 유치원 등원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제이야, 오늘 잠바 안 입어도 될까? 아까 그런 거 같은데요, 너무. 안 추울 것 같아? 네. 그럼 잠바 입지 말고. 추우면 잠도 다시. 딸이 주말 부모가 되자 친정 엄마는 인생 2번째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네, 손 잘 씻을 수 있죠? 펭수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엄마 우리도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웠어? 그래요. 아마 니네들이 컸지. 뭐 양육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 때는. 딸이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친구들 보면은 다 그런 직장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적극적으로 말은 못해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지. 점심시간, 지연 씨가 회사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도 저만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딱 요 시간이 온전히 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운동하거나 보고 싶은 유튜브나 뭐 방송 보거나 근데 좀 혼자 시간은 좀 가지려고 해요. 점심시간에. 제이를 낳기로 결심했을 때 지연 씨는 아이를 키우면 부모의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직장 정말 그만두고 싶진 않거든요. 나름 보람도 있고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런 직장 구하는 것도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면 어디 경력이 이제 단절되는 거니까 쉬었다가 다시 일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일단 초등학교를 지금 장모님 댁 주변에서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는 무조건 남양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출퇴근을 하면서 케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그만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막 낳으라고 장려를 하지만 막상 낳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아동수당 그런 거 빼면은 온전히 부모가 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 저도 실감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정말 살고 싶은 곳일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 모여드는 곳일까요? 돼지 찾아주세요. 돼지 어디 있어요? 좀 찾아줘 그럼. 여기 돼지 있어. 부모님하고 시간 많이 보내지 않은 이상 엄마 아빠와 이렇게 친해질 수가 없는 것 같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막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참 힘들게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곳은 저와 안우의 단골집인데요. 제가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돼지갈비거든요. 근데 안우도 돼지갈비를 좋아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페이스 치워줄까? 그래서 안우랑 둘이 자주 이곳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요. 오늘은 안우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스스로 고기를 구우려고 시도한 건데요. 근데 이렇게 안우가 고기를 막 이렇게 구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처음 한 거예요, 안우가. 보통 이렇게 절대 안 해요. 그냥 집게 가지고 노르는데 이렇게 하지가 않아요. 신기하세요? 그러니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 그죠. 얼마나 좋은 걸 해줄 수 있을까 보다 어떻게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는 부모의 행복을 먹고 자란다는 말도 있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운 낚시의 손맛. 동민 씨는 이제 그 즐거움을 어린 아들과 나누려 합니다. 잡았다. 우와, 뱅에돔이다. 배 걸었다. 배 걸었다. 엄마, 시은이가 잡았다. 엄마. 뱅에돔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기 뱅에돔. 이거 봐. 뱅에돔. 빙이로. 수아 너무 아기 아니야? 너무 아기다, 그치? 근데. 빙이로. 수연아 물고기 잡았네 아빠가. 아빠 더 큰 거 잡아줄게. 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사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동민 씨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아빠가 되었는데요. 올해 2월 둘째 딸이 태어난 이후 4살 난 첫째 아들의 육아는 아빠 동민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와 안우처럼 동민 씨도 아들 시온이와 함께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다른 직원분들은 지금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이랑 좀 1시간쯤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 때문에 지금 저는 다른 분들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끝나는 걸로 지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윤이는 아빠 동민 씨의 회사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안녕. 재밌게 놀아. 아빠 안녕. 다녀오겠습니다.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라는 이곳은 대기업이 부지나 건물 비용을 부담해 설치하고 대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라는데요. 회사가 마련한 이 공동 직장 어린이집 덕분에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한시름 놓았다는 아빠 동민 씨. 동민님 이제 시온이 내려다 주시고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출근하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사무실까지. 아무래도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가깝다 보니까 좀 출근 시간 세이브가 많이 되죠. 그렇죠. 이제 데려다 주면서 바로 이제 출근하는 루트가 거의 시간 단축이 많이 됩니다. 24시간 365일 돌아간다는 제철소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동민 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 덕분이라고 합니다. 아빠의 유연한 근무 일정은 엄마의 육아 부담도 덜어주었는데요.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아기가 밤에 많이 깨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3시간, 2시간마다 24시간 우유를 먹는지도 몰랐고 진짜 몰랐으니까 낫지.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을 헌신해야 되고 그런 점들이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둘째를? 그렇죠. 첫째는 몰래 받았죠. 첫째 키워보니 둘째는 엄두도 안 났다는 엄마 보미 씨. 이쁘게 잘라줘. 알겠지? 이쁘게. 우리 같이 먹을 거니까 반 잘라봐. 반. 둘째 결심하게 된 것 역시 아빠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가사 본다며 그냥 여유되는 사람이 계속 빈 곳 찾아서 일하는 것 같아. 뭐 만약에 첫째가 뭐 갑자기 심심해한다 그러면은 뭐 먼저 본 사람이 첫째를 보고 여유되는 사람은 음식하고 뭐 상 치우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아빠가 일의 여유를 찾자 가족은 함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건 안 줘줘. 안 졸린다 그러면. 저희는 운 좋게도 이렇게 이 회사에 다니고 있고 더 이걸 좀 빨리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점 더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겠죠. 더. 그러면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수혜 받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거고 아이 키우기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다시 위로, 철길 위로 또 올라가 보자. 아빠 동민 씨가 그랬던 것처럼 시윤이 역시 아빠와 함께한 추억을 원동력 삼아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나가겠죠? 그것이 아빠 동민 씨의 가장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한국 그 평균 근로 시간이 굉장히 이제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남편들이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집안일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정부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또 실천하는 것은 이제 기업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워라밸 중시는 굉장히 저는 출생률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걷고 싶어? 마음이 있을까? 계속 찾아보자 그럼. 아이를 낳거나 안 낳거나는 개인의 자유고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우가 태어나서 또 다른 삶의 행복을 알게 됐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은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때 내 곁에는 우리 가족이 있지?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더 많은 부모들이 시간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때 그때 이 저출생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